그러니까 30, 10, 10 질소가 높은 거는 초기에 쓰고 20, 20, 20 질소 인상 칼륨 1대 1대1인 건 중기에 쓰고 뭐 10, 20, 30 칼륨이 질소보다 높은 건 후기에 쓰고 그런 패턴으로는 이 그래프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농사 패턴만 조금 바꾸면 수확량이 2배가 늘어납니다. 안 보시고 안 하실 건가요? 열심히 보십시오. 이러고 저를 보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또 비료사관학교의 심화 영상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되고, 잘 들으세요. 아주 자그마한 농사 패턴만 바꾸시더라도 수확량이 2배가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사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도 안 보시고, 근데도 적용 안 하실 건가요? 열심히 듣고 적용하십시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주재배 이점과 관주재배를 하셔야 되는 이유, 관주재배를 못하는 게 잘못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관주재배 하셔야 된다. 비료 뿌리고 토양에 물을 대주는 관수재배보다 비료를 녹여서 물과 함께 공급을 하는 관주재배는 수확량이 작물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2배가량 증가한다. 그 패턴만 바꾸시더라도 2배가량 증가한다.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하시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2가지 말씀을 드렸죠. 관수 설비는 갖추고 있습니다. 물은 줄 수 있는데 비료를 녹이고 비료를 물과 함께 공급하는 설비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 15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아깝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랑, 관주재배는 포당 10만 원인데 토경용 제품은 포당 15,000원이니까 그 비용 차이, 8배의 비용 차이가 너무 아깝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확량이 2배가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확량이 2배가 되고 노동력이 줍니다. 비료를 뿌리는 노동력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비료를 효율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로 관주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 충분히 보상이 되고요. 관주용 제품이 토경용 제품보다 비싸다는 것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관주용 제품이 토경용 제품보다 액면가로는 8배가량 비싸지만 사용량을 고려하면은 300평 기준으로 1년에 한 20에서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큰 돈 아닙니다. 요거 생각하셔서 꼭 관주재배로 바꾸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관주재배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관주재배를 어떤 식으로 뭐 주라고 하는데 이걸 어떤 시기에 얼만큼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리고 몰라서 못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주용 제품이 사실 농가분들이 사용하기 조금 어려워하시게 전달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토경용 제품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뭐 300평 기준으로 발하기 전에는 무슨 뭐 20kg를 뿌려라, 꽃걸음 꽃필 때는 20kg 뿌려라, 뭐 적과하고 나서는 뭐 30kg씩 2번 뿌려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양만큼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가이드가 되죠. 하지만 관주용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가이드가 돼요. 안내 자체가 300평 기준으로 한 번에 1에서 2kg씩 뭐 7에서 14일 간격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는데, 사실 이게 어렵고 작물에게 맞지가 않죠. 잘 생각해 보세요. 1에서 2kg 주는 건데 1kg 주라는 건지 2kg 주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1kg씩 주는 건요, 2kg씩 주는 건요, 1kg씩 주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는 2배의 사용량 차이가 날 거고요. 마찬가지로 7일 간격으로 주는 거는 14일 간격으로 주는 거에 비해서 나중에는 2배가량의 비료 사용량의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분들께서 이거를 보고 작물의 상태를 보고 가감하는 게 필요하겠으나, 이렇게 1에서 2kg, 7에서 14kg이 가이드가 되니까, 시기가 불명확하게 가이드가 되니까 사실 농가분들이 보기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관주재배를 조금 꺼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주용 제품은 전작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과를 기준으로 뭐 발아기에 밑거름 뿌리고 그다음 꽃거름부터 뭐 성숙기까지 물이 들어가잖아요. 물이 들어갈 때 관주재배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거에 맞춘 프로그램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질소 높은 거 초기에는 1에서 2kg, 뭐 어느 정도 질소, 인산, 칼륨이 균형 있게 들어간 거 중기에 1에서 2kg, 뭐 후기에는 질소보다 칼륨이 훨씬 더 높은 거, 그거를 후기에는 1에서 2kg, 초기, 중기, 후기가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냐라는 거고, 이렇게 주는 게 맞냐? 얼마나 줘야 되냐? 1에서 2kg씩 꾸준하게 주는 게 맞냐라는 의문이 계속 드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도 않고 어렵기 때문에 관주용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렵고 복잡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주 재배를 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주 재배를 하기 위해서 관주용 제품을 쓰는 게 과연 맞을까? 맞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주 재배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거는 사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충분히 다 보상받을 수 있고요. 관주비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요것도 사실 틀린 얘기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료 주는 방법. 관주용 설비를 이용해서 관주 제품을 주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확량이 2배가 된다라는데. 따로 뭘 써라! 무슨 어떤 물질을 따로 투입해라가 아니라 바꾸시기만 하면 늘어난다라는데 2배가 늘어난다는데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비료 주는 방법이 복잡해요. 비료 어떻게 줘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주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강조할게요. 일단 관주 설비를 구축하는 비용 무조건 뽑아낼 수 있다. 무조건 뽑아낼 수 있고 오히려 이득이 남는다. 100에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은 수확량이 늘어나서 수익이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사실 큰 비용이 아니다 라는 건데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300만 원이 넘는 그런 설비 구축하면 좋죠. 물론 좋겠죠. 무슨 거기에 EC미터도 달고 pH 미터도 달고 통도 여러 개 놓고 복잡하게 설비를 해가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더 양분 공급 효율성의 측면에서 좋겠죠. 하지만 노지에 있잖아요. 저희는 하우스 재배하는 게 아니라 노지 재배를 하시는 거니까 야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장나는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분별한 비용은 좀 이제 지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성비가 좋고 좀 저렴한 측에 속하고, 그리고 고장이 적은, 그러니까 기능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은 EC미터 그런 거 안 달린 그런 제품을 선정하셔가지고 관주 설비를 도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주 제품의 비용이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토경용 제품은 평균 15,000원 포당, 그리고 관주용 제품은 평균 10만원, 8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양 때문에 300평 기준으로는 8배까지 차이가 안 난다. 많이 나봤자 300평 기준으로 20만원, 30만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관주 재배로 전환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관주용 제품 중에 완전히 하이테크 농가들이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저희 야라사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제품보다는 토경 관주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쓰실 필요가 있어요. 효과도 좋지만 가격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제품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제품으로는 저는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이제 야라 레가라는 제품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비를 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사과의 1년 동안의 양분 흡수 패턴입니다. 살펴보시면 발아기부터 휴면까지 질소 요구도와 인산 요구도와 칼륨 요구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나타나져 있어요. 그러면 관주용 제품의 프로그램은 요 양분 흡수 패턴에 준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아기부터 완전히 만개기까지는 질소가 이만큼 공급이 되어야 되고, 칼슘은 2등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칼륨은 아직까진 적게 공급이 되어도 되고, 인산 공급돼야 되고, 황 공급돼야 되고, 마그네슘 공급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후기, 저희가 중후기라고 부르는 수확에 가까워진 이제 비대 착색기, 그러니까 발달기, 과실의 발달기 보면은 칼륨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칼륨의 요구량을 늘려야 되고, 이런 흡수 패턴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작물에 제일 맞겠죠. 시기와 양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흡수 패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꽃이 피기 전까지는 이 두 제품을 이용해서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을 다 보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물을 주는 시기, 열매가 달렸을 때부터 수확 전인 과일이 발달하는 시기에는 또 물에 녹이는 제품들, 아까 말씀드렸던 야라 레가라는 제품과 물에 녹이는 질산칼슘 제품, 그리고 폴리인산 제품, 폴리인산 칼륨 제품을 물에 정량 또 녹여가지고 이 그래프의 패턴에 맞게 공급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관조용 제품을 쓰시기 어려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이유가 1에서 1.5kg, 1에서 2kg, 7에서 14일 간격이 싫으셨던 거거든요.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셨고 어려우셨던 건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되면은 뭐 육아기부터 착과되고 난 다음부터 비대기까지는 얘 25kg 녹여서 주시라, 얘 10kg 녹여서 주시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이드가 되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관주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려야 되는 게요, 15, 15, 15 질소, 인산, 칼륨 1대1 대 1이죠. 95, 26 질소랑 칼륨의 비율이 한 1대 3 정도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5, 15, 15는 뭐 중기용 또는 초기용, 초중기용 질소, 인산, 칼륨이 균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밸런스 있게, 95, 26은 칼륨이 질소보다 3배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초기, 중기에 쓸 필요가 없고 후기용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저희는 중기에도 같이 들어가고 후기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농가분들께서 후기에 왜 1대1대1 제품이 15, 15, 15를 쓰시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10, 10 질소가 높은 거는 초기에 쓰고, 20, 20, 20 질소, 인산, 칼륨 1대1 대1인 건 중기에 쓰고, 뭐 10, 20, 30 칼륨이 질소보다 높은 건 후기에 쓰고, 그런 패턴으로는 이 그래프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린 이 그래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보지 말고 이 시기에 들어가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을 이 비율에 맞춰가지고 공급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정말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2kg씩 7에서 14일 간격이 아니라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양만큼 넣게 되면은 이 그래프의 패턴에 완벽하게 일치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과의 최적의 생육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잠깐 팁을 드리자면요, 요 야라테라 칼시니트 제품 같은 경우는 질산칼슘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뭐 제품이 마찬가지인데, 칼슘 제품과 인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 그리고 황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따로 주셔야 됩니다. 별도 간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칼슘은 인이나 황과 만나게 되면 인산칼슘이라든가 황산칼슘 같은 침전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칼슘 따로, 그리고 칼슘이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녹여가지고 공급이 가능하다. 꼭 그렇게 공급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의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전달을 드리면은, 사실 농가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 프로그램 알겠는데, 오케이, 육아 비대기 한 2달 동안 뭐 칼시니트를 기준으로 들까요? 칼시니트는 별도 간줘야 되니까 칼시니트는 5kg 줘야 된다. 2달 동안 5kg을 도대체 어느 정도의 희석 배수로, 어느 정도 간격으로 줘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제품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패턴은 사실 농가가 하셔야 됩니다. 물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작물마다 물을 주는 시기와 물을 주는 방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요, 얼마나 왔는지도 몰라요. 지역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물을 줄 때마다 제품을 녹이셔서 주면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25kg을 줘야 된다. 25kg을 2달 동안 줘야 된다. 그럼 2달 동안 내가 몇 번 물 줄 거냐를 대충 계획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나 최소한 5번은 줄 거다. 그러면 5번 줄 거면 한 번에 5kg씩 곱하기 5번을 하면 25kg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을 줄 거냐는 저희가 가이드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몇 번을 줄 거냐는 농가분들께서 직접 계획하시면 된다는 거죠. 10번 줄 거다 최소. 그럼 25kg을 10번으로 나니까 2.5kg씩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석 배수 부분인데요, 희석 배수도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관주용 제품 같은 경우는 100배 이상만 되면 근건부를 해치지 않습니다. 근건부에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몇 배 희석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품이 들어가는 양은 물이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저희가 제품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다량의 물과 소량의 제품이 들어가니까 희석 배수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물 공급 횟수를 최대한 많이 쪼개가지고 여러 번 물과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건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량 분시가 어떤 제품이건 간에 소량 분시가 제일 좋은 양분 관리 방법인 건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관주의 경우 여러 번 나눠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배수를 늘려가지고 연하게 줄 수 있다면 연하게 주면서 최대한 많이 쪼개서 자주 주시는 것을 권장드린다 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얼마나 줄 거냐. 물을 저희가 어떻게 가이드하나요? 여기 비 올 때 바로 옆 동네는 비가 안 오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가이드하기 좀 어렵고요. 농가분께서 원래 물을 주시던 양만큼 주시더라도 사실 이 제품을 녹이고 운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 주는 양은 사실 연구된 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자료들 보시면 뭐 이제 망감류긴 한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랑 배수가 좀 불량한 토양에 요 정도의 물을 줘야 된다. 뭐 2월에 70톤 줘야 된다. 뭐 7월에는 100톤 줘야 된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농가분들이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7월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7월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짜 매일매일 비 오는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는 있긴 하지만 이런 자료보다는 사실 농가분께서 관리하시는 과원의 상황을 보고 관리하시는 물의 양을 그대로 따라가시더라도 관주 재배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뭐 텐시오미터 뭐 그리고 수분 장력계 그리고 뭐 석고 블록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계들로 사실 관주 재배하시는 건 물 주시는 거는 이제 뭐 소규모 유리 하우스, 그러니까 좀 이제 최첨단 하우스에서나, 그러니까 외부의 강우가 차단된 최첨단 하우스에서나 적합한 일이지 노지 재배에서는 사실 이런 기계들을 이용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건 1편, 2편 영상을 통틀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관주 재배하셔라. 관수 재배하시지 말고 특히나 과수하시는 분들 물만 주시지 말고 비료를 물에 녹여서 주셔라. 근데 비료를 물에 녹이기 위해선 추가 설비가 필요하다. 추가 설비가 비싸긴 하지만 늘어나는 수익, 늘어나는 소득, 늘어나는 수확량에 비하면 사실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성비가 좋고 고장이 덜 나는 노지에 있어야 되니까 가성비가 좋고 노지가 덜 나는 설비를 도입하셔서 꼭 관주 재배 하시라. 네, 관주 재배를 못 하시는 이유 중에 뭐 관주 재배용 관주 비료의 가격이 비싸요. 관주 재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영상 보고서 꼭 관주 재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관주 재배하시면 수확량이 2배 는다라는데요. 네, 꼭 한번 도입하시기를 강조를 드리고 어쨌건 관주 재배에 제일 적합한 제품인 야라 레가에 대해서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